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김제 공중보건의가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환자를 진료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김제 씨의 태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김제 공중보건의와 접촉한 주민 등 69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7일과 8일, 11일에 걸쳐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농산물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지역 농산물을 구입해 제품을 만드는 한 마을 기업이 온라인을 통한 유통망으로 매출을 늘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3.5톤 트럭이 앞서가던 25톤 트럭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3.5톤 트럭 운전자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방역을 맡은 공중보건의가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뒤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었고 게다가 다녀온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환자를 진료해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정작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김제 씨는 어떤 해명을 내놨을까요?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제시 백구 보건지소에 들어선 임시 선별진료소. 지역 주민 등 30여 명에 대한 검체 채취가 이뤄집니다. 서울 이태원의 클럽 등을 다녀온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난 공중보건의 A씨에게 진료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30대 남성 A씨는 지난 5일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서울 이태원의 주점과 클럽 등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복무 대신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방역을 맡은 공무원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정부 지침을 어긴 겁니다. 그런데 정작 지도감독 의무가 있는 김제 씨의 해명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0대들의 문화가 참 제가 이해를 못하는데, 그러나 그 20대들 문화에서 특히나 공중보건의는 군 복무기관에 지금 이번에 확진자 중에 군인 출신이 지금 5명인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화 속에는 그 20대들의 그 군하는 그 문화 속에 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본다 이거죠.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지난 7일부터 자진 신고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나흘 동안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다 전북도가 행정명령을 발동하자 뒤늦게 검사를 받은 겁니다. 공중보건의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김제 씨는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반응입니다. 구상권도 청구해서 한다고 정부에서 이렇게 엄포를 놓으니까 내가 가서 받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월요일날 가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가서 받은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잘한 일이다. 전북도는 A씨의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북도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김제 공중보건의가 진료한 지역 주민과 동료 등 69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제 지역 공중보건의 A씨는 지난 5일 이태원 클럽에 다녀왔으며 지난 1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확진 전인 지난 7일과 8일, 11일에 걸쳐 모두 11명을 보건진료소에서 진료했습니다. A씨는 진찰 당시 마스크를 착용했고 진료를 받은 주민은 대부분 60대에서 80대로 파악됐습니다. 전북도 관계자는 추가로 확인되는 사람이 있으면 즉각 코로나19 검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황금 연휴 기간에 서울 이태원에 다녀온 전북 지역 원어민 교사 20여 명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전북 지역 원어민 교사 268명 가운데 10%가량이 이태원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태원 주변 식당과 술집 등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이태원을 다녀온 원어민 교사나 교직원이 있는 학교를 상대로 필수 인력만 남겨두고 재택근무를 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농수산물의 판로 확보에 시름이 깊은 분들 많으실 텐데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읍의 한 마을 기업에서 온라인 유통망을 활용해 높은 매출을 올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안으로 온라인 유통망이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이진철 기자입니다. 청록 빛깔을 뽐내며 나오는 쑥현미 가래떡과 든든한 한 끼를 책임지는 귀리 오트밀은 모두 정읍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만듭니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한 쌀이제 마을 기업은 정읍 지역 농가 30곳과 농업단체 10곳에서 농산물을 구입합니다. 정읍 특산품인 귀리와 서리태, 쌀 등으로 만든 제품은 떡과 오트밀 등 모두 150여 종. 투명한 유통 과정을 통해 재구매율이 높지만 신뢰를 쌓기까진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저희가 초기에 시작할 때는 마을 기업들에 대한 교육이나 뭔가 육성 프로그램이 조금 적었어요. 그래서 이 마케팅하는 거나 온라인 홍보하는 거나 제품을 제대로 만드는 과정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저희가 정말 부딪히면서 해결해야 됐다는 부분이 좀 어려웠어요. 지난해에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효과를 보며 매출액 22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25개 마을 기업과 지역 내 10개 업체 유통망 역할을 하는 온라인 플랫폼 덕분에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실적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더 높은 수준입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유통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로부터 우수마을 기업으로 선정돼 1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았습니다. 온라인 판매에 주력을 했고 그게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뤄냈고 그리고 그 성과를 저희만 갖지 않고 주변 마을 기업들과 같이 그걸 공유하고 같이 상생하려고 노력한다. 그 부분이 인정이 된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전북도에서도 마을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마을 기업의 판로 확보와 홍보 등의 업무를 돕는 사무장 제도를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올해에는 25명이었던 사무장 인력을 10명 더 늘렸습니다. 마을 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매출 증대에 중점을 두고 제품 개선과 판로 지원, 홍보 등에 중점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요.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매출 증대를 이끈 마을 기업. 새로운 유통망 확보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신문브리핑 먼저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지난 연휴 기간 동안 이태원 등지를 다녀온 원어민 교사와 교직원이 3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교육청이 각급 학교별로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6일 사이 이태원 클럽과 식당, 술집 등을 방문한 원어민 교사를 28명으로 추산했습니다. 같은 기간 이태원동을 방문한 도내 교직원은 10명 미만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도교육청은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의 조사 수는 자체 자진 신고에 따른 집계여서 정부 차원의 강제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그 숫자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들은 모두 자가격리 중이고 진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거나 판독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4.15 총선 결과 177석의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당 지도부의 전북 정치권은 배제됐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 체제 출범과 함께 재선 전성시대의 전북 정치권은 많은 기대감을 표출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10일 원내 총괄수석 부대표로 재선의 김영진 의원과 12일 원내 선임 부대표에 재선의 전재수 의원, 조승래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전북 정치권이 재선 전성시대를 열면서 슈퍼여당을 이끌 원내 수석 부대표 탄생을 기대했던 전북 도민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결과였습니다. 정치권은 따라서 전북 정치권의 위상 확보와 도민의 정치적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도 국회 원구성 과정에서 전북 재선들의 상임위 간사 임명 결과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전북 현안 해결과 국가예산 확보 과정에서 국회 각 상임위에서 간사 역할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김제시와 전라문화유산연구원은 벽골제 제1수문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수여거 조사 현장에서 시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설명회는 벽골제 근처 장화동 일대를 시험적으로 파서 조사한 결과를 시민과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최근 이곳에서는 벽골제 내부의 물을 외부 경작지에 공급하는 대규모 수로가 발견돼 화제가 됐습니다. 이곳 그 전체에 대해서 김제 벽골제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밀 발굴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발굴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사적 추가 지정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3.5톤 트럭이 앞서가던 25톤 트럭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추돌 사고는 13일 0시 2분쯤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116km 지점 부안나들목 석임제 방향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3.5톤 트럭 운전자 A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상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신체를 촬영해 유포한 경찰관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징계 수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주지법은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상 간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순경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이날까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공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자리를 보존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A순경은 공소장에 적힌 혐의 중 간간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 여경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사건이 알려지기까지 15개월 동안 힘든 세월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고창군이 어선 조업 중 수거한 바다 쓰레기를 사들이는 수매 사업을 진행합니다. 고창군은 고창군수협과 사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말까지 인양 쓰레기 100톤 수거를 목표로 모두 6,700만 원을 투입합니다. 어업인은 조업 중 인양한 폐여구와 폐로프, 폐비닐 등을 일정 금액을 주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바다 쓰레기 수매는 매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리면 광승 집화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목요일 전북 지역 구름 많겠고 오전까지 서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나쁨 수준을 나타내다가 오후에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7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임실 7도, 남원 순창은 9도, 고창 10도, 부안과 정읍 11도, 김제는 12도를 나타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안, 순창, 임실, 정읍과 고창이 26도, 김제와 남원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목요일 전북 지역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빨래는 바깥에서 말리셔도 괜찮겠고요. 세차는 다음으로 미루는 게 좋겠습니다. 식중독 위험이 높은 편입니다. 조리한 뒤 6시간 이상 지난 음식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간에는 비 소식이 잦습니다. 금요일 시작되는 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내리겠는데요. 비가 그친 뒤 화요일에는 맑겠고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목요일 전북 북부 해상과 전북 남부 해상 모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전북 북부와 남부 해상 모두 0.5m에서 1m까지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